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남자입니다. 회사 근처에 두부버섯 전골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음식 맛이 엄청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회사 밥 말고 다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메뉴도 찌개 같은 거 말고도 보리밥이라던가 비빔밥 같은 메뉴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육볶음을 5,000원에 파는데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도 매일 밥 걱정을 안 하게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식당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점심 걱정 없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다는지 말이죠. 아무튼 저한테는 이 식당을 매일 찾게 되는 이유 중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점심시간에 카운터를 보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매가 좋았습니다. 키도 저만큼 큰데다가 약간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는 그녀가 몸에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미인인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사무실이 모여있는 동네 특성상 남자 회사원이 많은데 소문난 맛집이다 보니 식당 안은 매일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일부러 매번 파인 옷이나 각선미를 뽐내는 치마 같은 걸 입고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파인 옷을 입은 날에만 그녀가 직접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일부러 더 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랑 같이 식사하는 직장 선배들도 저 때문에 좋은 구경에서 눈호강을 했다 하면서 5,000원짜리 제육볶음이지만 밥도 사주시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들이 저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저희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예전에 저 없이 자기들끼리만 왔을 때는 절대로 음식 한번 서빙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 바쁜 점심시간 와중에 그녀는 카운터에서 가만 앉아있기만 하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점심 식사를 끝낼 때까지 유심히 그녀를 지켜봤는데 정말 저한테 음식을 내준 이후로는 유지부동 카운터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저한테 음식도 내어주고 속도 보여주는 그녀가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미모의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김칫국을 먼저 한 사발을 마셨다느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자의 사소한 행동에 은근 저 여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에 대한 마음만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출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만 앞설 뿐 도통 그녀와는 친해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워져 보려고 퇴근 시간에 식당에 한 번 더 들렸는데 그녀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는 건지 그녀를 따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녀와 잠시나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와 계산하면서 카운터 마주칠 때 말고는 그녀와는 볼 일이 없었으니 오죽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저에게도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중에 끝내야 하는 급한 용무가 생겨서 저 혼자만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끝난 뒤에 느지막이 저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던 대로 그녀가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그런지 식당 안은 한산하고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녀는 또 영혼 빠진 얼굴로 멀뚱히 카운터에 서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는 제육볶음으로 정해져 있지만 메뉴 고르는 척 하면서 그녀를 흘긋흘긋 쳐다봤습니다.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서 화장도 고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문하겠냐는 아줌마들 두 분을 그냥 보내고 나니 그녀가 저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더군요. 주문을 받을 때는 단추가 2개가 꼭 잠겨 있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는 앞단추를 풀어헤친 그녀가 또 제 테이블에 직접 서빙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손님 중에 하나가 아줌마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홀 안에 서빙하던 다른 아주머니들은 계시지 않고 그녀 하나뿐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려 드는 그녀였으니 대꾸를 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테이블에서는 아줌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녀는 들은 척 만척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 손님이 잔뜩 화가 났나 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아줌마 부르는데 왜 안 와?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녀도 이에 질세라 그 아저씨 손님을 향해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어지간하면 분위기 봐서 도와줬을 법도 한데
그녀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실에 프라이드가 상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기어의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밖으로 안 나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던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팔을 들길래 제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한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쪽 기분 상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할 일이 아니니 이쯤 합시다 하고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수줍은 모습으로 제가 낸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겁이 났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쓱해하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남자를 말렸을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그 남자를 막아줬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에 더 감동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게 고마우시면 제가 퇴근하면 저녁에 데이트나 하지 않겠냐고 능글맞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대번에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식당으로 가니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그녀는 식당집 주인 딸이었고 회사원들이 몰리는 점심때만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게 사실이었고 그냥 그날이 계기가 되었을 뿐 조금만 더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면 그녀가 먼저 나서서 저를 꼬시려는 생각이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당돌한 그녀의 유혹에 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옷 속에 숨겨놓은 게 아주 대단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 그녀는 저한테 숨겼던 적이 없고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아주 대단한데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탄력이나 쪼이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도무지 그녀가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만들지 못해 정착을 하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녀의 기술이면 정말 이 세상 누구도 그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와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요 근래의 일인데 저도 사실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말지 아직도 감이 서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리드해줬던 대로 결혼 이야기도 그녀가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서질 못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아직은 연애 초반처럼 뜨거운 날만 매일같이 보내고 있네요. 좀 더 그녀와의 연애가 진행이 되면 다음에 2차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오늘의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비 신랑과는 5년을 만났고요. 예비 신랑은 남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알아주는 큰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도 우리나라 최고로 친다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학교를 졸업해서 중견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과는 회사 외주를 맡다가 알게 됐고요. 예비 신랑은 평소에는 정말 천사처럼 착한데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보여질 정도로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무리로 보이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공이 저한테 날아오더니 제 머리를 진짜 세게 팡 하고 친 겁니다. 저는 아파서 주저앉았고 그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사과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눈이 확 돌더니 냅다 그 고등학생을 팼어요. 이 새끼가 돌았나? 사과하면 다야?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고등학생을 눕히고 본인이 고등학생을 몸으로 깔아 뭉갠 뒤 얼굴을 미친 듯이 패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은 맞으면서 왜 그러세요? 죄송하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저도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하대잖아. 안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걱정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남자친구를 말리고 그 고등학생 무리들도 달려와서 남자친구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 고등학생 입에서 피가 터지고 고등학생이 예비 신랑을 신고하고 말도 아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남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용서하고 넘길 상황인데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이 사람 혹시 폭력적인 성향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섭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심지어 이 사람 나한테도 나중에 폭력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너무하다. 그 고등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공이 맞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까지 글썽인 애를 그렇게 팼어야 했어? 나 자기 그런 모습 보고 좀 무서웠어.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미안해. 나는 그냥 너가 남자애가 찬 공에 맞았다는 사실에 갑자기 화가 확 나서 내가 맞으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 근데 너가 맞은 거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니까 나답지 않게 화낸 거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 결국 그 남친이 고등학생한테 사과까지 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팼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끔찍하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책임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남친이 소름 끼치는 연기에 깜빡 속은 거였죠. 정말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이중 인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를 사랑하고 끔찍히 아끼는 남자로 착각한 거였지요. 그 후 저는 남친과 오래 사귀기도 하였고 나이가 30대인지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상견례까지 끝마친 상황이었죠. 집은 8년 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8평 아파트에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6년 전 남동생이 그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꽤 넓은 그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을 인테리어를 싹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판이랑 도배까지 싹 해야 해서 인테리어 기간 동안 제가 나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그런데 남친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이 돈을 대줄 테니 호텔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지요. 저는 약간 삐졌어요. 내가 자기 집에 잠깐 사는 게 싫어? 라고 말하고 분위기가 싸해지니 알겠다고 하며 결국 남자친구 집에 2주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 동안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저는 남친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 집에 누구 들이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남친 집에 일주일 정도 살았을 때 남자친구에게 결혼 전 저도 프로포즈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상견례 전 남친이 엄청 좋은 호텔에서 저한테 깜짝 프로포즈를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오늘 집에 일찍 와 라고 말한 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남친 집에서 풍선도 불고 음식도 남친이 좋아하는 걸로 다 차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본 스케치북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남친 방에 숨어서 남친을 깜짝 놀래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친 방에 들어갔어요. 남친이 투룸에 살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중에도 본인 방에는 잘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남친 방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 숨어볼까? 라는 생각에 장롱을 열었는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장롱 안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장롱 안을 뒤져서 선물 놓을 자리를 확보하려고 옷을 막 빼고 있었는데 옷더미 밑에 무슨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 하고 그 함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하면서 이상하게 자주 없어져 잃어버리던 핸드폰 3개가 그 함에 있었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용했던 생리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개요. 투명 비닐 같은 걸로 꽁꽁 싸매고 그 비닐 위에 날짜까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날짜를 보니까 제가 마법하는 날에 남자친구가 저를 챙겨준다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때 그 날짜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마법한 날짜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이 새끼 정체가 뭐지? 대체 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인가?
라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작은 지퍼백 안에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제 머리카락은 또 언제 잘라간 건지 정말 소름이 끼치고 톡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라고 적힌 USB가 하나 있었어요. 설마 하고 제 노트북에 그 USB를 꽂고 파일을 연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숙박하거나 저희 집에 남친이 놀러온 날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였습니다. 속옷만 입거나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인 저를요.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탁 끊어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받고 피가 거꾸로 쏠려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에 발 감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한테 도망쳐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함과 USB 그리고 중요한 제 물건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왔지요. 그 길로 바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님 분께서 여성 조사관을 붙여주셨고 저는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네요. 부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화가 난 부모님은 바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서 노발대발하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었지요. 남자친구도 제가 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문자가 오더니 제가 연락을 씹자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도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고 있던 그 5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걸려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취소 비용 등등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불법 촬영 관련한 소송도 진행했지요. 특례법 개정안과 남친이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결국 남친은 깜빵에 들어갔네요. 불행 중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남친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소송 기간 안에 남친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회사도 본가 근처로 이직했습니다. 혹시나 남친이 찾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사돈댁에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해놓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정말 제가 발견한 그 함과 USB가 저를 살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 직전 파혼을 하게 된 거네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저처럼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썼네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정말 그 미친놈과 결혼까지 안 가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정말 똥 밟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레전드 사연에 제보해주세요. 레전드 사연은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정말 재밌고 몰입도 높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